바닷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작은 어촌 마을. 그곳에는 홀로 4명의 고아 소녀들을 키우는 김혜숙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설날을 하루 앞둔 섣달 금음날 밤이었죠. 바닷바람은 어찌나 매섭던지 오래된 기와집 틈새로 스며드는 한기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온 마을이 설렘과 기대감으로 들떠 있을 때 혜숙 할머니의 집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낡은 마루에 걸터앉은 할머니의 모습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죠. 몇 년 전, 큰 폭풍이 할머니의 남편을 앗아갔습니다. 하나뿐인 아들마저 10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삭바느질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며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썰렁한 집안에는 웃음소리 대신 밀려오는 파도처럼 슬픔만이 가득했죠. 혜숙 할머니는 거친 손으로 낡은 담요를 여미며 일어섰습니다. 희미하게 반짝이는 달빛 아래 검푸른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잊고 지냈던 옛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웃음꽃을 피우며 명절을 맞이하던 행복했던 시간들을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할머니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달고 다른 소매로 눈물을 훔쳐냈습니다. 늦은 오후, 혜숙 할머니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막으려 목도리를 더욱 단단히 여몄죠. 바닷바람은 쉴 새 없이 불어와 할머니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작고 희미한 소리가 할머니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향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바닷가에는 4명의 어린 소녀들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가냘픈 숨을 몰아쉬며 추위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시간에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혜숙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장 큰 아이는 13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겁에 질린 눈빛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갈 곳이 없어요. 다른 아이들도 겁에 질린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얇고 해진 옷은 차가운 바닷바람을 막아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는 기침을 콜록거렸고 언니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왜 이렇게 늦게까지 밖에 있는 거야? 혜숙 할머니는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빛은 어느새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며칠 전에 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희를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큰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숙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아이의 모습은 마치 자신의 과거를 보는 듯했습니다. 할머니 역시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졌던 고통을 겪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관청에 가서 도움을 청해볼까? 좋은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큰 아이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는 헤어지기 싫어요. 아빠가 땅을 팔았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라고. 아이의 말은 혜숙 할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일단 우리 집에 가자. 여긴 너무 춥구나. 너희들, 감기 걸리겠다.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아이들의 가냘픈 숨소리를 느꼈습니다. 문득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과연 이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 나 자신도 겨우 버티고 있는데.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는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과 살아있다는 생생한 감각이었습니다. 낡은 기와집, 삐걱거리는 나무 대문. 할머니의 작은 집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내 아이들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집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여긴 좀 좁지만 오늘 밤은 여기서 따뜻하게 지내자. 내일 다시 이야기해보자꾸나. 할머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하며 아이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수천 가지 걱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내어준 유일한 이부자리에 옹기종기 모여 누워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해숙 할머니는 촛불을 켠 채 창가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센 바람은 여전히 몰아치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희망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바다는 잔잔하게 물결치며 마치 할머니의 속삭임에 조용히 귀 기울이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뿌연 햇살이 좁은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해숙 할머니의 작은 집은 은은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죠. 밤새도록 쉼없이 몰아치던 파도 소리도 잠잠해진 듯했습니다. 부엌에서는 해숙 할머니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낡은 솥에 얼마 남지 않은 쌀을 털어넣고 정성스럽게 죽을 끓였습니다. 오늘은 몇 년 만에 끓여보는 아침죽이냐?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먹는 밥상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5명이 둘러앉을 밥상을 차려야 했죠. 쌀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할머니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이불 속에서 서로를 꼭 껴안고 잠든 아이들의 모습은 천사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얇은 이불은 추위를 막아주기에는 부족했지만 서로의 온기가 아이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똑똑, 솥뚜껑 두드리는 소리에 아이들이 하나둘씩 깨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은 리, 막내였습니다. 리는 똘망똘망한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어디에? 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는 할머니 집이란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지낼 곳이야. 해숙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리를 맞이했습니다. 자, 어서들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자. 리는 재빨리 언니들을 깨웠습니다. 아이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낡은 세숫대야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밥 안 먹어도 돼요. 마디인 해숙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쌀이 부족하다는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괜찮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다 같이 나눠 먹자. 할머니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이 아이들의 허기를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해숙 할머니는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밥을 먹고 난 후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 뛰어놀았습니다. 해숙이는 동생들을 돌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리와 행복이는 금세 주변 환경에 적응하고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가장 어린 리는 몸이 약해 보였지만 언니들의 보살핌 속에서 밝게 웃었습니다. 해숙 할머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그때 밖에서 누군가 할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숙 할매, 안에 계시오. 해숙 할머니는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 앞에는 옆집에 사는 강호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강호 할머니는 깐깐하고 매서운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걸? 애들 울음소리가 들리던데. 강호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해숙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이고, 딱한 것들. 혼자서 얼마나 힘드실까? 강호 할머니는 해숙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도와줄 테니. 강호 할머니는 곧바로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해숙 할머니와 아이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쌀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옷가지를 챙겨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은 금세 따뜻한 온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해숙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무슨 말씀을요? 우리는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해숙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아이들은 굶주림과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해숙 할머니는 아이들을 보며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외롭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할머니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무서운 눈빛으로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 개발 허가가 났습니다. 곧 이 마을은 사라질 겁니다. 낯선 사람 중 한 명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오랫동안 삶의 터전이었던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해숙 할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안 돼.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해. 해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해숙 할머니는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을 지켜야겠다고.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낯선 사람들에게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쫓겨나고 집은 허물어졌습니다. 해숙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도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리는 울먹이며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해숙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라. 우리는 함께니까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어. 그때 해숙이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봐요. 해숙이가 가리킨 곳에는 낡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낯익은 상자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상자 안에는 오래된 문서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해숙 할머니의 남편과 아들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지도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도는 이 마을의 땅이 원래 누구의 소유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해숙 할머니 가족의 땅이었습니다. 이건 증거가 될 수 있어. 해숙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관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지도를 증거로 제시하며 마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관청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낡은 지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을 개발하려던 계획은 취소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해숙 할머니는 아이들을 꼭 껴안고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해숙 할머니는 작은 가게를 열어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해숙이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낡은 지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해숙이는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낡은 지도를 들고 밤바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달빛 아래, 해숙이는 낡은 지도에 표시된 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동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숙이는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굴 안에는 낡은 상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해숙 할머니의 남편과 아들이 주고받았던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편지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숙 할머니의 남편과 아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마을을 개발하려던 낯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해숙이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복수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해숙이는 해숙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고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해숙 할머니는 해숙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해숙아,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언론에 제보하고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을을 개발하려던 낯선 사람들은 체포되었고 억울하게 죽은 해숙 할머니의 남편과 아들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해숙 할머니는 해숙이를 꼭 껴안고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해숙 할머니는 작은 가게를 열어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해숙이는 종종 밤바다를 찾아 낡은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해숙 할머니처럼 용감하고 강인한 사람이 되겠다고. 시간이 흘러 해숙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숙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해숙이는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왔는지. 어느 날, 해숙이는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해숙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해숙이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해숙이는 해숙 할머니의 묘를 찾아 꽃을 바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는 잘 자랐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해숙이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해숙이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해숙은 어느덧 마을을 떠나 도시에서 변호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고향 마을과 해숙 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늘 해숙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숙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해숙이니? 나 강어 할머니다. 낯익은 목소리의 해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강어 할머니는 해숙 할머니의 옆집에 살면서 어린 시절 해숙과 동생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주던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게 얼마 만이에요? 해숙은 반가움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해숙아. 잘 지내고 있니? 다름이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를 했다. 강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어딘가 불안하고 다급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해숙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시릇. 우리 마을에 또다시 그때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강어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대규모 리조트 건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해숙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15년 전, 그 끔찍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안 돼. 그럴 순 없어요. 해숙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해숙아, 내가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 너는 변호사니까 우리 마을을 지킬 방법을 알고 있을 거야. 강어 할머니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해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은 안정적이었고 고향 마을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해숙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마을 사람들의 정겨운 눈빛을.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도울게요. 해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짐을 챙겨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해숙이 도착한 마을은 예전의 평화로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곳곳에 리조트 건설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해숙아, 와줘서 정말 고맙다. 강어 할머니는 해숙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해숙은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힘있는 자들의 횡포였습니다. 리조트 건설 회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땅을 팔라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해숙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물러설 수 없어요. 반드시 마을을 지켜낼 거예요. 해숙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해숙은 리조트 건설 회사의 불법적인 행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리조트 건설 회사는 환경평가를 조작하고 허가 과정에서 불법적인 노비를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해숙은 증거 자료를 모아 언론에 제보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숙의 활약은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언론은 연일 리조트 건설 회사의 비리를 폭로했고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리조트 건설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해숙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해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싸웠기 때문에 이뤄낸 결과입니다. 그날 이후
해숙은 고향 마을에 작은 법률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해숙은 잊지 않았습니다. 해숙 할머니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가치를.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해숙은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해숙의 법률사무소는 마을 사람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해숙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해주고 법률 상담을 해주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해숙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 헤어졌던 동생, 리였습니다. 리는 편지를 통해 자신이 해숙 할머니의 도움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해숙에게 꼭 한번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해숙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리를 만나러 갔습니다. 두 자매는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뜨겁게 포옹하며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니, 고마워. 언니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 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모두 해숙 할머니 덕분이야. 할머니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 해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자매는 함께 해숙 할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맑고 푸른 하늘 아래 해숙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해숙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해숙 할머니에게 닿기를 바라는 것처럼.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지만 해숙 할머니가 남긴 사랑과 용기는 해숙과 리,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종종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별들 어딘가에 해숙 할머니가 계실 거라고. 그리고 자신을 지켜봐 주시며 응원해 주실 거라고. 어느덧 해숙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민준, 따뜻한 마음과 정의로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은 해숙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숙의 용기와 강인함에 존경을 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식 날, 해숙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해숙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해숙아, 정말 축하한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강어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해숙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해숙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해숙과 민주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민준과 함께 밤바다를 거닐었습니다. 맑은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해숙 씨, 나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는 해숙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민준 씨, 우리는 함께 행복해질 거예요. 해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해숙은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해숙 할머니가 자신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숙과 민주는 예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해숙,
해숙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해숙은 아이에게 해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랑과 용기, 그리고 정의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해숙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해숙은 아이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해숙 할머니의 정신이 자신의 아이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해숙은 아이와 함께 해숙 할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맑고 푸른 하늘 아래, 해숙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 아이도 할머니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거예요. 해숙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해숙 할머니에게 닿기를 바라는 것처럼.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지만 해숙 할머니가 남긴 사랑과 용기는 해숙과 아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해숙은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숙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빛났습니다. 해숙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해숙 할머니가 가르쳐준 소중한 가치를 실천했습니다. 어느 날, 해숙은 손녀딸과 함께 해숙 할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맑고 푸른 하늘 아래, 해숙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녀딸도 할머니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거예요. 해숙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해숙 할머니에게 닿기를 바라는 것처럼.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지만 해숙 할머니가 남긴 사랑과 용기는 해숙과 손녀딸,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용기는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어느덧 해숙의 손녀딸, 해숙은 훌쩍 자라 어엿한 숙녀가 되었습니다. 해숙은 할머니 해숙에게서 들은 해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정의, 그리고 사랑의 참된 의미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해숙은 할머니와 함께 낡은 상자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시절의 해숙과 동생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해숙 할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속 할머니는 정말 아름다우세요. 해숙은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해숙아. 저 때는 정말 행복했지. 비록 힘든 일도 많았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이겨낼 수 있었단다. 해숙은 손녀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해숙은 굳은 결심을 담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해숙아. 내 꿈을 응원한다. 하지만 잊지 마라. 진정한 힘은 법 조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해숙은 할머니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훗날, 해숙은 할머니의 바람대로 훌륭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해숙은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또다시 흘러 해숙은 결혼을 하고 예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해숙은 아이에게 자신의 할머니, 그리고 증조할머니 해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얘야, 세상에는 힘든 일도 많고 불의도 가득하단다. 하지만 용기를 잃지 말고 항상 정의로운 편에 서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고 돕는 마음이란다. 해숙은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해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해숙은 믿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도 해숙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갈 거라고. 어느덧 해는 저물고 붉은 노을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였습니다. 해숙은 아이와 함께 바닷가로 나가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 노을 좀 봐요. 정말 아름답죠?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아름답구나. 마치 우리 할머니의 마음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워. 해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해숙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주신 사랑과 용기, 그리고 정의로운 마음,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해숙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해숙 할머니에게 닿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리고 해숙은 믿었습니다. 해숙 할머니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 숨쉬며 자신의 가족과 마을, 그리고 세상을 밝게 비출 거라고.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해숙의 아이는 자라서 또 다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는 또 다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세대는 이어지고 또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해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해숙의 가족들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해숙 할머니의 사랑과 용기, 정의로운 마음을 잊지 않고 다음 세대에, 또 그 다음 세대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해숙의 후손 중 한 명이 해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해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해숙 할머니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사랑과 나눔, 그리고 정의로운 삶에 있다는 것을. 해숙의 후손은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해숙 할머니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과 용기, 그리고 정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상을 더욱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해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용기, 그리고 정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세월은 손살같이 흘러 해숙의 후손들은 대한민국 곳곳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 퍼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변호사, 의사, 선생님, 예술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해숙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사랑과 용기, 정의로운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해숙의 후손 중 한 명인 젊은 변호사 김지호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지호는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을 위해 밤낮없이 뛰었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내어 무죄를 입증하곤 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어요. 억울하게 억류되었던 한 남자가 지호에게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니까요. 지호는 겸손하게 대답하며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지호는 종종 고향 마을을 찾아 해숙 할머니의 묘에 꽃을 바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지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호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해숙 할머니에게 닿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리고 지호는 믿었습니다.
해숙 할머니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 숨쉬며 자신과 가족, 그리고 세상을 밝게 비출 거라고.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지호는 변호사로서 더욱 명성을 얻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지호는 늘 잊지 않았습니다. 해숙 할머니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가치를. 그러던 어느 날, 지호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내용은 지호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증조할머니, 김혜숙 할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편지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과거 해숙 할머니와 함께 마을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사람 중 한 명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통해 당시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호는 곧바로 편지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과 오래된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해숙 할머니의 남편과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의 진범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간부와 리조트 건설회사 사장 사이에 오고 간 비밀 서신이었습니다. 지호는 눈물을 흘리며 낡은 문서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지호는 곧바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법정 싸움 끝에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해숙 할머니의 남편과 아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한 것이었고 그 배후에는 부패한 권력과 탐욕스러운 자본이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가 발표되던 날, 법정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해숙은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해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었습니다. 얘들아, 세상에는 아직도 불의와 싸워야 할 일들이 많단다. 하지만 용기를 잃지 말고 항상 정의로운 편에 서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고 돕는 마음이란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유산이야. 해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숙은 믿었습니다. 해숙 할머니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 숨쉬며 자신과 가족, 그리고 세상을 밝게 비출 거라고.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해숙의 후손들은 대대로 해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숙의 후손 중 한 명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취임 연설에서 해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엄숙히 선언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증조할머니, 김혜숙 할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주신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연설은 온 국민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와 희생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세월은 흘러 해숙의 후손들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곳곳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가난과 질병,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싸웠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세상은 조금씩 더 밝고 따뜻한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해숙의 후손 중 한 명이
우주 탐사선을 타고 머나먼 우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주선 안에서 해숙 할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는 이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인류는 이 우주를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할머니의 사랑과 용기, 그리고 정의로운 정신을 온 우주에 전파할 것입니다. 우주 탐사선의 창밖으로 아름다운 푸른 별, 지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별에는 해숙 할머니의 사랑과 용기, 정의로운 정신이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해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용기, 그리고 정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해숙 할머니의 후손들을 통해 영원히 이어져 내려갈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갈 세상 속에 영원히